104페이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적어놓은 것도 두 번째 문단부터 하죠. 과학은 거울에 비친 것들을 다루고 있다. 비전 체계는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이 벌이는 모든 논쟁은 바로 여기에 일어나는 것이다. 도대체 거울의 저편에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필로소피는 비전 체계의 현자들처럼 이 질문의 대답 중 하나를 제시해준다. 거울의 저편에는 가능태 공간이 있다.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 우리가 사주 이렇게 쭉 하면서 그것은 모든 가능한 사건들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정보체, 좌표 평면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점에 위치수가 무한하듯이 가능태의 수도 무한하다. 가능태 공간에는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은 많은 가능태 중 하나가 물질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수많은 가능태. 그러니까 우리도 사주를 보면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10년 대운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10년 대운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그 다음에 뭐냐면 세운. 세운은 뭐냐면 1년. 그러니까 1년운이 좋은 것보단 대운에 좋은 게 들어오는 게 좋아요. 네. 남해는 그 40년 대운이 그 대운이에요. 네. 그러니까 40년이 그러니까 둘 다 재산운이 40년이 들어와. 부부가. 근데 난 그거 특이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주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없는 거야.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잘 됐어. 그런데 팔자, 대운, 세운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사냐고. 네. 또 거기에 선택의 영역은 그 개인의 의도와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능토의 공간에서 일어날 확률은 되게 많아지는 거죠. 공부해보면 또 달라져. 공부하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공부는 그 사람의 그릇을 만들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뭘 해도 아니 그릇이 이만한데 아무리 주어도 그거밖에 못 내가 만약에 쌀 죽기 해도 이거밖에 못 갖고 가는 거고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아예 나 트럭 가져만 쏟아하고 방법이 없잖아. 근데 그 크기를 만드는 게 보니까 공부더라고. 공부가 그 공부를 만드는 게 사주팔자에도 보면 이렇게 목화토금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 목이 화를 살리거든. 화가 토를 살리고 토가 금을 살리고 금이 수를 살리고 수가 목을 살리거든. 선생님 뭐지? 화? 선생님 화면 나무가 화를 살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나야. 이게 나. 그죠? 이게 나고 나일 때 목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이면 사주팔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게 정인, 편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실은 우리 사주팔자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얘예요. 얘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어머니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그 운이 어쨌든 여기에서 재산 역할은 얘가 하거든요. 하나 건너뛰고 재산 역할은 얘가 하지만 이거보다도 이게 좋은 게 그 사람의 사주팔자의 운을 좌지우지해요. 이게 공부거든, 공부. 그쵸, 제일 중요하죠, 인성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 운에 재산이 있어도 이 사람이 이게 없으면 초가집을 갖는 거고 그 사람 운에 재산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이제 타워팰리스가 집인 거지. 재산이라도 똑같은 재산이 아닌 거지. 105페이지. 105페이지도 뭐 되게 많이 써져 있는데. 써져 있다고? 그건 여보 옛날에 쓴 것 같은데. 맞나인가? 우리 세계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광경을 꿈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럴 경우 그런 광경은 실제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다.
만약 꿈이란 것이 우리의 내가 만들어내는 현실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면 생전 본 적이 없는 이런 광경들은 대체 어디서 온다는 말인가?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지 못한 광경이 있잖아요. 꿈에 나오죠. 근데 꿈에 나오죠. 근데 그 꿈에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전생이든 이생이든 천사 때든 어쨌든 언젠간 봤다는 말이잖아요. 보지 않았는데 머리가 그려낸다는 건 웃긴 얘기가 아니냐는 말이죠. 네. 인간의 정신 중에서 의식적인 모든 것을 마음과 연결짓고 잠재의 의식적인 모든 것을 영혼과 연결짓는다면 꿈이란 영혼이 가능태 공간 속을 날아다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은 꿈을 상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꿈속에서 보는 거를 언젠가는 봤다면, 그죠? 만약에 언젠가 본 것이라면 그건 뭐다?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정보장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들이 영화 필름의 각 장면들처럼 정적인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 시간이란 단지 영화 필름이 돌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마음은 수동적 관찰자의 역할을 하며 생각 발생기와 같은 역할을 특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쭉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갈 때마다 시나리오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시간을 지나갈 때마다. 근데 이게 뭐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움직인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선택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선택했을 때 그 시나리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나는 시간에서 그 공간을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기억 능력 또한 가능태 공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두뇌가 사람이 평생 동안 축적하는 모든 정보를 저장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모두를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킨스나 시크릿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존에는 사람의 머리는 CPU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무언가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이런 글들의 내용들을 보면 두뇌가 뭐다? 중앙 처리 장치가 아니라 안테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송수신 안테나라는 거예요. 중앙 처리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 처리 장치는 굳이 얘기하자면, 굳이 이 데이비드 호킨스나 이 책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중앙 처리 장치는 유일한데, 뭐가 중앙 처리 장치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중앙 처리 장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없다고.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없다고.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이 없어진다고 하면 뭐가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없어져야만 이 세상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계속 끊임없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죽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안테나 송수신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가능태 공간,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읽어낸다라는 그런 게 느낌이잖아요. 오늘 저 어디 안 좋아? 왜 얼굴 표정이 그래? 막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읽어낸다라는 거죠. 그 주파수들. 여기에 보면 아까 윗문단에 생각 발생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이디어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아이디어 제너레이터라는 건 우리는 생각 발생기의 생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요즘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 머리에 뇌파 측정기 이런 거 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구글을 비롯한 아주 많은 데서가 이제 구글 글라스라든가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웨어러블 이제 시계라든가 아니면 이게 안경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게 언젠가는 조만간에 생각을 읽어내는 그 장치를 달릴 가능성이 있겠죠. 왜? 어떻게 읽어낸다? 생각은 주파수니까.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뇌 이거 장치를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뭐 보라고 하잖아요. 모니터에. 근데 웃을 때, 울 때, 내가 놀랐을 때 이 주파수가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지금 그런 게 연구가 되고 있다고요. 우리 최근에 나와서 가장 많이 저거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거짓말 탐지기. 그건 요즘 아예 저 예능에 자주 쓰잖아요. 그거 자체가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주파수가 크게 흔들리는 걸 잡아내는 장치잖아요. 맥박 이런 게 아닌가요? 심장박동 뭐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달라지고는 있지만 우리 눈에 심장이 벌렁거리는 게 보여요?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어쨌든 그 맥박도 일종의 주파수잖아요. 크게 움직이느냐 작게 움직이느냐. 105페이지. 근본적인 마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단지 낡은 벽돌로서 새로운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뿐이다. 과학적 발견과 예술의 걸작을 위한 모든 재료는 강태공간으로부터 영혼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수시력과 직관적 암도 역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건 계속 나오는 건데 영혼, 마음,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99 이하에 들어가거든요. 영혼이 500 이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자꾸 마음도 영혼 쪽에 넣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마음이 데이비드 호킨스 책을 보면 마음이 어떤 도구냐 하면 마음이 그 호모 사피엔스가 이 신체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몸에 가까워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영혼일 거라고 이 단계로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하고의 직통 채널을 갖고 있어요. 영혼은. 근데 마음은 하나님하고의 직통 채널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은 거울과 마찬가지로 두 세계를 가지고 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면의 세계와 지각의 한계 너머에 있으나 똑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면의 세계가 그것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제일 이 트랜스서핑에서는 중요한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 없어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싸우듯이.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거는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라는.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쪽에 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의 패러다임은 이제 적어지는 거죠. 큰 그림은 작아지는 거죠. 그릇이. 그러니까 우리 비전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그림이 컸을 때 더 크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나 어머니랑 자라면서 야 그래 해봐 그 말이 될 것 같으네 잘하네 가능성 있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 듣고 자란 애가 몇이나 되겠냐는 하지 마. 그리고 야 그거 안 돼. 자 106페이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썼다. 과학의 발견은 논리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논리적 형태는 그것을 나중에 기술하는 과정에서 입혀지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발견은 언제나 하나의 깨달음이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잘 온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박사 이렇게 깊게 하다 보면 짜집기 된 게 되게 많아.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짜집기 된 것 자체가 저 뭐 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지. 우리가 보면 이런 거를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인 저건데 생각 사고 공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그 중요한 그 이론들이 되게 재미있는가 실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시돼요. 아인슈타인부터 이런 것들 뭐냐면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에 대해서 이론을 해가지고 그거를 발표하는 한마디로 뭐냐면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그 이론인 거죠. 자기 그냥 생각을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패러다임하고 맞물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미래경영 피터 드러커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예요?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사고방식은 그건 거지. 우리한테 하는 말은. 영예근의 영어 크다, 영하면. 무살, 근데, 너 그거 해봤나? 아니, 안 해봤어. 그러면 될까? 야, 해보지도 않으신데 그걸 그 추룩해가지고 그 데크냐? 우리 어른들은 그거예요. 왜? 그분들은 살아온 경험이 제일 소중하다라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우리 때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시크릿, 트랜스서핑, 데이비드 호킨스 이런 걸 보다 보면 뭐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넘어가거나 끌고 가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면 이거나 여기에서 이 몸을 끌고 가는 거지. 경험을 끌고 가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각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그냥 그 그릇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패러다임, 생각, 비전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행 가는 거 대표적으로 여행 가는 거를 그렇게 난 좋아하지 않는 게 우리가 스리랑카를 가자 이거예요. 3박 4일 갔다 오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가 너무 어마어마한데 막상 나한테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자 보자. 나는 세계 테마기행으로 스리랑카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스리랑카를 3박 4일 갔다 왔어. 그죠? 이제 둘이서 호프집에서 만났어. 그죠? 얘기를 해. 스리랑카에 대해서. 자, 지금 그 갔다 온 애랑 나랑 서로 대화하는데 그 지금 갔다 온 애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지금 세계 테마기행으로 본 나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경험이야 나도. 경험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접 갔다 온 데나 나나 경험을 얘기하는 거라고. 퀄리티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지. 걔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풀 H도로 얘기하고 나는 뭐 풀 H보다 저하질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감동, 그지? 그게 있겠지. 그게 있지만 어쨌든 둘이가 그렇게 해서 얘기할 때는 같은 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니 세상-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걸 고스란히 내가 갖고 오지 못한다고. 이게 내가 동영상으로 찍은 거면 이게 4K로 찍었느냐 8K로 찍었느냐 이게 차이가 있지. 우리가 지금 뇌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걔 두뇌의 해상도랑 내 두뇌의 해상도랑 똑같다고. 왜?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현실과 뭘 구내는 구분을 못하니까. 뇌는 현실하고 저 뭐를 구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시크릿이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안 갔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3박 4일 가는 동안 그 많은 에너지를 다 쓴 거지. 갔다 오면 에너지가 더 생겨서 오는데. 아, 그러니까 그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감동이라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근데 그런 건 있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축구 선수야. 그러면 여기에서 축구 보는 것보단 아빠가 야 월드컵 한번 갔다 오자. 일본 월드컵 일본에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게 얘는 막 축구를 훨씬 열심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가치까지 없애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여행 가고 싶대. 아니,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고 했어.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꾸 경험이 쌓이면 레벨이 올라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해외여행 한 군데도 안 갔다 왔어. 근데 얘는 10개국을 돌아다녔어. 그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1년에 한 번씩 가면서 10개국을 돌아다녔어. 걔가 나보다 레벨이 높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보다 레벨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을 좀 달리 바꾸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뭐 레벨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 의미 없이 뭐 거기 그러니까 나도 여행을 여러 번 다니니까요 느끼는 게 내가 뭐 이거 블로그 보고 맛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려고만 여행 왔나? 이렇게 돈 들이고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 여행을 가기 전에 뭐 거기에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거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 보고 오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런 식으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냥 의미 없이 이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어디서 예쁜 데서 사진 찍자.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경험이 쌓였다고 레벨이 높아지거나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생각하는 공부를 통해서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 레벨을 치고 올라갔다면 그게 훨씬 나은 거일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이냐? 세계 테마 여행만 쭉 보는데 여행평론가가 될 수 있다고. 사업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과거에는 이 사람이 최고였다고. 여러 군데 여행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선구자적으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아, 사업적으로도. 근데 지금은 이런 경험이 쌓였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의 시대가 아니라고. 이제는 생각하고 패러다임이 먼저 앞서가지 않는 사람을 지식인을 쫓아갈 수 없다고. 경험을 했던 사람이. 공장장이 아무리 여러 개의 공장을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공장장이라고. 근데 뭐다?
최고의 공장장이겠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석박사가 되고 싶으면 석박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삼성, LG, 뭐 SK 공장에 다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석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지. 달라져도 석박사 과정을 들어가야 석박사가 된다고.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석박사인 사람은 석박사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더 좋아지는 시스템을 살고 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런 공부, 이런 트랜서핑의 공부를 안 하면 트랙을 옮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에 빠지면 우리 아버지가 택시하면 자기도 어느 날 얼쫄쫄 살다가 택시 물려가서 택시하고,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나도 그냥 얼쫄쫄 살다가 농사 짓고 이렇게 된다니까. 트랙을 확 바꿔야 되는데, 그런 트랙을 확 바꿔야 되는 건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다고. 이런 지식이나 공부나 이런 패러다임이나 이런 연습을 해서 확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2018년인데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재산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야 지금 세상에 어느 때인데 사기당하냐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죠. 야 너 지금 세상에 어느 때인데 그 부모님이 그 물려주신 재산 그거 뭐 어디 은행만 영예금에 맡겨놔도 그건 안 없어져 시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 트랜서핑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방법이 없다니까. 제가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았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니까. 내가 부자면 부자로서 경험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병원 가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미래 경영이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야. 뭐 잘 나갔어. 뭐 무슨 병원도 내가 근무했었고 무슨 병원도 근무했었어. 그 사람이 부자라는 법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만약 부동산이라든가 재테크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눈 감고 수술하는 사람일지라도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네 우선은 지금 자꾸 누구 오면 철학관 갔다 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예 선생님네를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날 샌다고. 그게 어떻게 하라고? 차라리 철학관 할아버지 딱 만나가지고 마스터 훈련 쫙 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랑 얘기할 때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선생님 내가 그렇게 살던지에 대한 경험을 해봤냐고? 아니라고. 그냥 철학관 할아버지가 너네 영대니까 영역에 기억에 좀 더 막 하고 제네시스도 4분라 0 하면 그게 확 올라가는 거지. 거기서부터 다시 재조정하고 이제 저 뭐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경험이라든가 물질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다 보면 트랜서핑을 자기 거로 못 만든다. 이 트랜서핑을 통해 가지고 머리가 확 넓어져야 내가 손대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머리가 팍 열려야만이 마이다스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사지 뭐. 그래? 그거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디까지 이렇게 가능태 공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통의 정보장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 개념의 정보장에서는 데이터가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전달될 수 있다. 가능태 공간은 정적인 매트릭스, 즉 우리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의 원천 기초가 되는 구조체이다. 그러니까 원천 구조체긴 한데 뭐라고요? 그 중에 어느 필름을 돌릴지는 나의 의도. 근데 그 의도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패러다임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죠? 요즘 그런 게 많아요. 그 나이키 모토가 뭐죠? 저스트 두이 저스트 두 잇이잖아요. 다네. 얼마나 많아. 이거 잘 보다 보면은요, 두잖아요. 이거 뭐예요? 두. 이거 그냥 어떻게 해석하죠? 지금 당장 하라고? 그지? 지금 당장 해. 그냥 행동해 이 뜻이잖아. 이게 행동이라고. 이 행동은 몸, 마음, 영혼이 어디 들어갈까요? 행동, 뭐 마음. 몸에 들어가죠. 지금. 이건 가능해. 왜? 얘네는 체육이잖아. 스포츠잖아. 근데 오늘 뭘 보다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 노드림. 노드림 저스트 두잇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획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야 상상하지 말고 바로바로 실행해 이 뜻이야. 야 상상하지 말고 바로바로 실행해. 최악이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냥 두 드림 두잇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꿈꿔. 그리고 해봐.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꿈꿔 하면 꿈이라는 건 일로 들어가겠죠. 이런 게 최고의 모토죠. 노드림이 뭐예요?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해. 그런 식으로 자란 사람들은 기껏해야 공장장 되는 거라고. 근데 꿈꾸고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뭐라고? 고위공직장 될 수 있다고. 고위관료는 될 수 있다고. 근데 꿈꾸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뭐다? 핫바리밖에 안 돼. 근데 이게 나이키의 모토로서는 상당히 적당할 수 있죠. 왜? 나이키는 스포츠잖아. 스포츠는 행동이지. 뭐 막 이런 드림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조스들이 그냥 움직여. 근데 우리 삶은 어떻게 한다? 우리는 스포츠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꿈도 꾸고 움직이기도 해야지. 정통과학은 가능대 공간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도 없다. 오히려 그것은 전형적인 펜듈럼이기 때문에 트랜서핑 모델의 길을 꺾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트랜서핑에 대한 비밀을 파악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모종의 어떤 이 펜듈럼이나 조직들이 막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음모론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음모론이 훨씬 많아지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게 그 음모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어쨌든 이 트랜서핑이나 시크릿 기술을 우리는 획득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에이 그냥 뭐 세상 별거 있어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슬프잖아. 그죠? 설명이 불가능한 것을 만나면 과학은 그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힘을 다 동원할 것이고 자신의 권자 위에 살아남기 위해 반대자가 사실을 왜곡한다면 비난하거나 아니면 명백한 사실을 그저 무시하여 깔아뭉개버릴 것이다. 그런데 브로니코프 바체슬라브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극도로 비범한 것과 지극히 명백한 것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과학을 공경에 빠뜨리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과학에 관해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과학도 뭐라고요? 명명백백하지 않고
편집도 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발전해 온 게 아니라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이랑 과거의 내용이랑 뭐 이렇게 막 짜집기를 하면서 그럴싸하게 스토리를 만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과학이라는 거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로서 배우기 때문에 문제시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 되게 재미있는 거는요, 과학이 뭐에 관한 거예요? 경험이나 몸이나 행동에 관한 게 되게 많아요. 실험해봤어 이거잖아요. 너 그렇게 테스트해봤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뜨렸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뭐라고? 사고 실험을 했다고. 생각 실험. 그래서 지금은 뭐다? 아인슈타인 이후에 저런 실험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들이 많아진 거죠. 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저런 거는 실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수학이나 과학의 그 어떤 계산 툴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는데 만약 이게 이거라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사고 실험이에요. 그 사고 실험, 저런 사고 실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생각 실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라는 게 그 피터 드러커라든가, 그죠? 아주 많은 책에서 얘기하는 게 저 얘기인 거죠. 이제는 내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느냐? 머리로 그 공식을 한번 짜볼 수 있느냐?